부시업의 세상 읽기. 부산신앙송협회에서는 그동안 신앙송을 비롯하여 소설낭독, 동화낭독, 수필낭독 등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문학의 감성을 촉촉히 적셔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대륙의 나비 날개짓처럼 이 사회에 아름다운 감성의 큰 파장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시업의 세상 읽기란 울타리 속에서 회원들의 칼럼과 수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시업 특별회원 우석 김조명님의 칼럼집 동행에 수록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낭독회는 부시업 설왕화님, 오명희님, 그리고 김지영입니다. 샘터 그리고 김재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방에 콕 박혀 TV를 끌어안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 짐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가 나오길래 몇 번째 보는 영화지만 다시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난 1998년 개봉 때도 봤었는데 다시 봐도 새록하네요. 당시 이 영화를 볼 때 문득 소설가 최인호가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 청춘과 함께한 작가 최인호, 별들의 고향에서의 경아와 고래사냥에서의 병태, 겨울 나그네에서의 민우와 다혜, 그리고 불새의 김영후 등등 그들과 함께 보낸 젊은 시절의 내 모습과 함께 샘터에서 만난 그의 작품 가족이 떠올라서였습니다. 1975년부터 연재되어 2010년 마지막 글이 올라올 때까지 35년 동안에 거의 매월 기다렸던 가족에서 그의 4살짜리 큰딸 다혜와 2살배기 아들 도단이가 커가는 모습을 마치 CCTV를 보듯 훔쳐보며 청춘을 보낸 나에게 영화 트루먼 쇼는 추억의 화약고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따져보니 처음 연재 당시 4살이었던 다혜와 2살이었던 도단이가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고 그가 고인이 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잡지 샘터 그리고 발행인 우암 김재순 전 국회의장, 또 그 책에서 자주 배웠던 법정 스님, 흑필가 피천등님, 이혜인 수녀님, 그리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많은 시인, 소설가, 수필가, 또한 이쁜 사파로 지겹지 않게 글을 읽게 해준 화가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지난 70년대 후반 강원도 어느 법정에서의 일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나이든 광부는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여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때 젊은 판사가 증인에게 무심한 듯 던진 질문 하나가 재판정의 분위기를 바로 바꿔버렸다. 그 단순한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증인은 몇 미터 아래서 탄을 캡니까? 였다. 이 질문을 받은 그 광부는 얼굴에 생기가 돌며 전문 용어를 써가며 씩씩하게 질문에 답하였고 이후 재판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질문으로 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 판사는 재판관 이전에 마음을 보듬어주는 의사였다.
라고 책의 뒷장에 적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도 아름다운 글들이 스멀스멀 기억나는 이 책이 1970년 4월에 창간된 샘터란 이름의 책입니다. 70년대 후반 인천에서 대학을 다닌 내게 이 샘터는 친구이자 감성을 채워주던 비타민이었고 사치스런 지식의 간식이었습니다. 부산을 다니러 올 때 서울역 가판대에서 산 샘터는 지겨울 수 있는 10시간여를 달리는 완행열차 여행을 즐겁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포켓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고 얇은 책 안에는 지금도 눈에 선한 최인호의 연재소설 가족이 장기 연재되어 있었고 법정 스님과 피천득 등 사랑하는 분들의 글들이 향기를 품어주었으며 갓 등단한 시인의 시와 시조 그리고 수필들이 수줍은 듯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뒷표지의 광고가 아닌 원고지 4장 분량의 짧은 수필이 마음을 사로잡은 책 샘터. 이렇게 아름다운 책을 만든 우암 김재순 전 국회의장께서 지난 2016년 향년 91세의 일기로 영면하셨다는 기사를 보면서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선의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까지 역임하셨던 그는 김영삼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도 부정축제자로 몰리자 토사구팽이란 말을 남기고 정계를 은퇴하여 야인으로 살아오셨는데 내게는 정치인 김재순보다 샘터의 출판인 김재순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가 1975년 창간한 샘터는 간편한 휴대성을 위해 포켓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얇게 만들었고 담배 한 갑보다 싸야 한다는 김 전 의장의 뜻에 따라 창간 당시 책값이 100원이었으니 나같이 주머니 가벼운 학생에게는 더없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신적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샘터를 통해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정신들,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글들이 아련하게 생각이 나고 그 시절 젊었던 내 모습이 떠올라 설레이는 저녁입니다. 끝으로 지난 2011년 샘터 500호 기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로 그분을 추억해 봅니다.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겠지요. 숨을 못 쉬면 죽었다 하겠지요. 하지만 죽은 자도 형태를 달리해서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죽었다고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했던 연인과의 추억이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난 더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살아서 우리 저 명민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지난해 신문에서 샘터가 경영난으로 2019년 12월 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간된다는 뉴스가 나와 가슴이 철렁했지만 독지가와 독자들이 힘을 모아 다시 발간한다는 소식에 감사와 안도의 마음에 행복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영광도서에 가서 샘터 한 권 사봐야겠습니다. 샘터가 나왔다. 김저명. 회관을 목전에 두고
헐떡이던 숨을 가르고 진열대에 수줍게 앉아있다. 질긴 목숨이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가 손에 넣은 책은 50주년 로고가 화의 달처럼 웃고 있다. 이 책은 가볍다. 크기가 가볍고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가볍다. 힘을 뺀 내용이 가볍다. 주머니 가벼운 내게, 지식이 가벼운 내게, 감성이 가벼운 내게 참으로 딱 맞다.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설레고, 그래서 다행이다. 다시 살아와서 오늘 샘터를 샀다.